카드사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습니다. 환갑을 맞아 가족들과 떠난 제주도 여행 중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0년 중국집을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 9천만 원. 단 3시간 만에 사라진 돈. 지금부터 한 가장이 겪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올해로 60이 됐습니다. 환갑입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합니다.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지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습니다. 쉬는 날은 일주일에 하루. 그렇게 30년을 일했지요. 손님들이 말합니다. 사장님, 짜장면이 최고예요. 여기 탕수육은 진짜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홀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함께 일해온 세월이 28년입니다. 큰아들은 33, 회사원이고요. 작은 딸은 29, 간호사입니다. 두 자식 다 결혼해서 독립했지요. 이제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환갑을 맞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제주도 애들도 데리고 가족 여행이요. 30년 동안 제대로 된 가족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게에 일이 바빴지요. 가게는 어떡하고? 닷새만 쉬어요. 환갑인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아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래, 가자. 정말요? 응.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지요. 11월 초였습니다. 성수기가 지나 항공료도 저렴했지요. 인천공항에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환갑 축하드려요. 고맙다. 어머니, 오늘은 편하게 쉬세요. 그래야지 평생 일만 했잖아. 6명이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지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을 오다니.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렌터카 2대를 빌렸지요. 아들이 운전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디부터 갈까요? 너희들이 정해라. 아빠는 다 좋아. 그럼 바다부터 볼까요? 좋지.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졌지요. 아내가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기분 좋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숙소는 애월에 있는 펜션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지요. 짐을 풀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흑돼지 구이집이었습니다. 건배. 아버지 환갑 축하합니다. 소주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오늘은 저희가 다 챙길게요. 고맙구나.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은 한라산 갈까요? 좋아, 가자.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에서 바다를 봤지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행복해요? 응, 행복해. 앞으로 자주 이렇게 와요. 그래야지. 그날 밤 편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지요. 평소라면 벌써 가게 문을 열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행이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지요. 아내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응, 너무 잘 잤어.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지요. 펜션에서 제공하는 토스트와 커피였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한라산 가기로 했잖아. 그럼 출발할까요? 짐을 챙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날씨가 좋았지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한라산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모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30살 때부터니까 30년 됐지. 대단하세요. 뭐, 먹고 살려고 한 거지. 그래도 한 우물만 파신 거잖아요. 그래야 손님들이 알아주더라고. 차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판악 코스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코스였지요.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아내가 당부했습니다.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지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땀이었지요. 중간에 쉬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정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 지점까지만 올라갔지요. 그래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전망대에서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리 도시도 보였지요. 와, 정말 예쁘다. 딸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도 찍었지요. 하나, 둘, 셋, 모두 웃으며 찍었습니다. 하산 후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주 고기국수집이었지요. 맛있다. 여기 국물이 정말 구수해요.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후에는 카멜리아일에 갔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이었지요. 아내가 꽃 사이를 걸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여기 봐요. 꽃이 이쁘지요? 그래, 예쁘다.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추억을 남기고 싶었지요.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오후 5시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피곤한 듯 보였지요. 씻고 나서 저녁 먹으러 갈까요? 그럴까요?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뭐지?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은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고객님, 비신카드입니다. 정중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고객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 예정입니다. 순간 이상했습니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지요. 저 카드 신청 안 했는데요. 네? 그럼 고객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명예 도용이요? 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행복했던 여행이 악몽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카드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금감원이요? 네, 1332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명예 도용이라니. 누가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다는 거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카드 명예 도용됐다는데. 뭐라고요? 금감원에 전화해봐야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1332번으로 전화를 걸었지요. 금융감독원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느낌이었지요. 저 카드 명예 도용 신고하려고요. 성함과 주민번호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인 정보를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중입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심각합니다. 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요? 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방검찰청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청이요? 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검찰청이라는 말에 더 겁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떨리는 손으로 검찰청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비신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저 금감원에서 연결하라고 해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철수입니다. 김철수님, 확인됐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이정민입니다.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네? 제가요? 모르셨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당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공범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걸 증명하려면 협조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재산을 보호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계좌는 범죄자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돈을 빼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가안전계좌로 임시 이체하셔야 합니다. 국가안전계좌요? 네,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안전계좌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를 이체해야 하나요? 전 재산입니다. 모두 옮기셔야 안전합니다. 전부요? 네. 한 푼이라도 남으면 범죄자들이 탈취할 수 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판단력이 흐려졌지요.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검사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정보가 새나가면 범죄자들이 알아챕니다. 저는 아내를 피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좀 이따 이야기할 게 먼저 나가 있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검사와 통화가 계속됐지요. 지금 은행 앱을 여세요. 네. 얼마가 있습니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9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가게 운영비, 노후 대비금, 생활비, 모든 것이 들어 있었지요. 전액 이체하세요. 정말 안전한 거죠? 물론입니다. 검찰청에서 보증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말을 믿었지요. 계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불러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체 금액 9천만 원 맞습니까? 네. 이체하세요.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확인 버튼. 딸깍.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9천만 원 이체 완료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사가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수사 기밀입니다. 네, 비밀로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당에 모였지요. 아버지, 왜 안 나오세요? 아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금방 갈게.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지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요?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9천만 원. 통장이 텅 비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아내가 눈치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잘한 걸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검찰청이 맞을까?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국가안전계좌.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국가안전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검색했지요. 검찰이 전화로 계좌 이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4층 보이스피싱 주의.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설마. 다시 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이 선택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전화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기당했다는 것을.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요. 변기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모습이 있었지요. 9천만 원. 30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반죽을 했지요. 뜨거운 기름에 튀김을 했습니다.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단 3시간 만에 날아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머리를 감쌌지요. 울고 싶었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지요. 여보, 잠은 잤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요.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 사기당했어. 뭐라고요? 9천만 원 다 날아갔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카드사 전화부터 검사까지. 모든 것을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9천만 원이요? 우리 전 재산이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방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알아, 이제 알았어. 왜 저희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검사가 비밀로 하라고 해서. 검사가 전화로 돈 이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행복했던 가족 여행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즉시 제주 동부경찰서로 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당하셨습니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 이 수법이 유행입니다. 카드 5배송으로 시작하는 신종 수법이에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발요, 평생 모은 돈입니다. 이체한 계좌는 대포통장일 겁니다. 이미 돈이 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혹시 문자나 전화 녹음 있으십니까? 전화는 녹음 안 했고요. 문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시군요. 네.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일단 계좌 추적해 보겠습니다. 연락 기다려주세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지요. 여행은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가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다들 즐거워야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표를 당일로 변경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음이 가득했던 차였는데 이제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지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도가 멀어져 갔지요. 행복했던 추억이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서울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였지요. 들어가요.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돈 모아서. 아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왜 책임져야 하냐? 그래도 아빠가 바보같이 당한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 가라. 너희 집으로 가. 자식들이 떠났습니다. 아내와 둘만 남았지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지요.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가게는 어떡하고요? 가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가게 운영 자금도 통장에 있었지요. 재료비는 어떻게 내요? 대출 받아야겠어. 대출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일해서 빚 없이 살았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와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처음 듣는 톤이었지요. 이틀 후 아침, 가게로 갔습니다. 닷새 만에 여는 가게였지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주방을 정리했지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재료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재료 주문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번 달은 외상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외상이요? 사장님이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만이에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장사하며 외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현금으로 결제했지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왔지요. 사장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 네, 좀 그러네요.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지요.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배달 좀 다녀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쓰고 출발했지요. 신호등에 섰습니다. 옆 차를 봤습니다. 가족이 타고 있었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일주일 후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지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3천만 원 정도요. 담보가 있으십니까? 가게 권리금이요. 가게 권리금은 담보,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대출은 가능합니다만 금리가 높습니다. 얼마나요? 연 6% 정도입니다. 높은 금리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평생 빚 없이 살았는데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었지요. 빚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지요. 어느 날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119를 불렀지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혈압도 높고요. 푹 쉬셔야 합니다. 쉴 수가 없어요. 가게가 있는데.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링거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가게 쉬어요. 안 돼, 손님들이. 당신 죽으면 가게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눈물이었지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지요. 아버지, 이거 쓰세요. 뭐냐? 500만 원이요. 제가 모은 거예요. 안 돼, 가져가.
아버지, 내 돈은 내가 써야지. 제 아버지잖아요. 그래도 안 돼. 밀어냈습니다.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받으세요. 가라 그리고 다시 오지 마. 아버지, 가라고.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봉투를 받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지요. 피해자분, 죄송합니다. 네.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고 이미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그럼 돈은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수법의 피해자가 많습니다. 공동 고소는 가능합니다. 공동 고소요? 네, 혹시라도 범인이 잡히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9천만 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돈.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었지요. 저는 7천만 원 잃었습니다. 저는 1억 2천만 원이요. 저도 8천만 원.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저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안이 됐지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우리라도 힘내야 합니다. 나이 많은 분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가는 길, 한강대교를 건넜습니다. 다리를 멈췄지요.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둡고 깊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걸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왜 안 와요? 지금 가. 빨리 와요. 저녁 차려놨어요. 알았어.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난간을 뒤로 하고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요. 다시 시작하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9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주방으로 갔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지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기운이 나 보이네요. 아르바이트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지. 힘내세요. 고맙다.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이요.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짜장면 더 맛있는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행 다녀오시더니 실력이 늘었나 봐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요. 저녁에 가게를 닫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지요. 여보, 왜요? 미안해. 그동안 짜증내고 그래서. 저도 미안해요. 앞으로 잘해보자. 어떡해요? 돈도 없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30년 전처럼. 30년 전이요? 응. 우리 결혼하고 가게 시작했을 때. 그때도 돈 없었잖아. 맞아요.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어. 다시 할 수 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봐요,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따뜻했습니다.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우리 이거 먹어요. 팔고 남은 짜장면. 고마워. 배달 대행을 줄였습니다. 대신에 제가 더 많은 곳을 배달했지요.
전기세, 수도세도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불은 껐지요. 하지만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는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음식은 역시 맛이 좋아야 단골도 유지되고 입소문도 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이 가게로 왔습니다. 아버지, 왔냐?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껴안았습니다. 아들과 오랜만에요. 아빠가 화풀이 했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해해요. 고맙다. 아들, 저 매주 일요일마다 올게요.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안 돼, 넌 쉬어야지.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요. 고맙다. 그날부터 아들이 일요일마다 왔습니다. 홀 서빙을 도와줬지요. 가족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딸도 자주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 걱정 마라. 제가 용돈 좀 드릴게요. 아니다. 내 돈 아껴. 아빠, 괜찮아. 아빠 잘 살고 있어. 정말요? 그럼 다시 일어서고 있어. 아빠, 최고예요. 딸의 목소리에 힘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힘을 줬습니다. 사장님, 요새 어때요? 덕분에 잘 지냅니다. 뭔가 힘든 일 있는 것 같던데.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짜장면이 최고예요. 절대 망하면 안 돼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0년 넘게 온 단골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 30년 한 곳에서 장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지요. 1,0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지요. 대출 이자를 냈습니다. 재료비를 냈습니다. 생활비를 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모였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 속도면 몇 년 후엔 대출도 갚겠어요. 그래,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가기로요. 피해자 모임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지요. 처음엔 울먹이며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일자리 구했어요. 경비 일인데 괜찮아요. 저는 가게 매출이 조금 올랐어요. 다행이네요.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한 분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캠페인 해요. 캠페인이요?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우리 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 예방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카드 5배송 조심하세요. 검찰금 감원은 전화로 계좌, 이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안전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네 곳곳에 붙였지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글로 써봐요. 글? 네. 다른 사람들한테 경각심 주려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60세 중국집 사장의 재기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일어섰는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조심하라고 해야겠어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꼭 회복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응원해줬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지요. 사기를 당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왔지요. 통장에는 2,5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게 매출도 조금 올랐습니다. 입소문이 나서였지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정성껏 하세요. 블로그를 보고 온 손님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블로그 봤어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짜장면 2그릇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주방에서 반죽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9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큰 돈이었지요.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가족, 가게, 그리고 제 자신을요. 오늘도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정성껏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비신신문입니다. 사장님 블로그 봤는데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자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인터뷰요? 네. 많은 분들께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요. 고민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실수가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기자가 가게로 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했지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족에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30년 모은 돈을 하루 만에 잃었다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절대 속지 마세요. 검찰, 금감원, 경찰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세요. 기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지요. 가게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신문 봤어요. 응원합니다. 짜장면, 네 그릇이요.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새해가 왔습니다. 2025년이었지요. 저는 가게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님들이 인사했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새해 첫 짜장면이었지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6천만 원이 부족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제목 보이스피싱 당한 지 1년 3개월.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중국집 사장 김철수입니다. 1년 3개월 전 저는 제주도 가족 여행 중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9천만 원. 30년 모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6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검찰, 금감원, 경찰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가안전계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112에 신고하세요. 저처럼 되지 마세요. 하지만 혹시 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요. 저는 오늘도 짜장면을 만듭니다. 내일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집 사장님의 사연을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